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5강 차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거는 정말 이제 제가 이전에도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다뤘지만은 오늘은 차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트의 하나하나 숨은 그 비밀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차트를 일단은 보실 텐데요. 네, 커리큘럼들이 지금 벌써 5강입니다. 그쵸? 1강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강이네요. 오늘은 캔들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5강 차트 제에서 기초 캔들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캔들의 이름을 외워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혹은 이제 주식 입문하시는 분들이 캔들의 이름을 외우고자 이제 서점이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름들, 뭐 비석형, 뭐 잠자리형, 교수형 이런 이름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기억하고 계실 거죠. 그죠? 처음에는 이런 캔들의 이름들을 외우다가 예를 들어서 비석형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반전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캔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넘어가고 나서 이제 캔들의 이름을 왜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를 전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캔들의 정의를 알아야 될까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캔들의 모양 알아야 될까요?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캔들의 이름 그리고 모양 알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적으로 시장 이거는 상승 전환형인데 상승 추세형인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뚝 빠져. 응? 그리고 매도 물량 나오다가 계속 개파락해요. 점 한가 가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는 캔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만큼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캔들의 모양 이것만큼 시간 낭비 없어요. 차라리 이거를 외울 시간이면은 차트를 전체적인 시장을 먼저 훑으시는 게 업종 분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차트들을 넘어갈 텐데 보세요. 뭐 양봉의 종류 이거 뻔한 캔들 정말 재밌는 캔들 기초라고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응? 왜냐면 이거 장대봉인 거 알아. 이거 윗꼬리 단 것도 알아요. 응? 이거 밑꼬리 단 것도 알고 위아래 꼬리 이것도 알아요. 보시면은 이게 강한 매수세래요. 이거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적었으니까 일단 보시고요. 네, 일단은 강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 근데 윗꼬리를 단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서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 나올 때, 그럴 때는 매수세가 약할 때, 이거는 매도세가 나오다가 매도세에서 갑자기 매수세로 전환될 때가 이제 밑꼬리를 다는, 지금 이거는 거의 보합 수준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음봉, 장대봉 같은 경우는 매도 세력이 많이 붙은 거,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짧게 넘어갈 거고, 이건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올라가다가 매수세 약해졌구나. 매도세가 약해졌네. 힘이 양쪽으로 보합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보시면 십자복의 종류가 뭐 동시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런 캔들들을 보면 보통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을 때.
혹은 이제 뭐 반대의 추세 혹은 강한 물량들이 들어오기 직전의 파동들이 이런 도치. 이걸 도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매수세라든지 매도세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도치가 나오면 다음 날에 큰 추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큰 추세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치가 나왔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 도치가 나왔으니까 다음 날의 추세가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미지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캔들의 흐름들만 우리가 간략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윗꼬리 달았네, 밑꼬리 달았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밑으로 빠지면 위에서 물량을 많이 털었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잡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음봉,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쵸? 이거 많은 이제 증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증권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방송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차트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방송만큼이나 중요한 방송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음봉 보시면은 뭐 종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훑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 고가, 시가, 종가, 저가. 고가보다 낮으면 저가 당연한 거고, 그쵸?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으로 완성이 되는 거.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름들 정말 쓰잘데기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망치같이 생겼어요. 밑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밑에 잡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상승 전환형이에요. 상승 전환형. 주가가 빠지다가도 이런 양봉이 하나가 나오면은 이제 주가는 이제 반등,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의 주가가 밑으로 빠진 다음에 이 양봉이 하나가 떠야 된다라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3일 정도에서 5일 정도 빠졌어요. 근데 망치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제 바닥 한번 다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지 이거 망치형이네. 이거 저가 매수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그거 매매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보통은 주가가 이제 3일 정도 빠졌다 그럼 한 번쯤은 숨고르기가 나와요. 제가 이전 강의를 했을 때도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마주를 공략할 때 보통은 한 2, 3일 정도면은 끝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얘는 밑으로 최소 이제 3일 정도에서 5일 정도 주가가 빠진 다음에 얘가 나온대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요. 근데 테마주도 이틀 내지 3일, 최대 5일까지만 공략을 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시장의 순환이 항상 그렇게 와요. 항상. 보통은 그렇게 옵니다. 3일 내지 5일 정도. 그러면 올라갈 때도 윗꼬리를 달았대요. 그리고 음봉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보시면은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주가가 3일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이상은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것도 주가가 반대로 휴식기가 오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얘가 발생이 되는 거는 주가가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쉬었으니까 이제 반대 파동들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망치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망치형 떴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 따집니다 라고 의미를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수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락 전환형입니다. 교수형에서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근데 보시면은 모양은 똑같죠? 그쵸?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 시청자분들 아시잖아요. 양봉이 뜨면은 올라간다. 음봉이 뜨면은 내려간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되 얘는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100% 다 다른 거예요. 100% 똑같은 게 아니라 망치형이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주가 빠질 수 있어요. 교수형이라 하더라도 다음날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입식 교육. 한국 진짜 이 교육 자체가 너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얘 무조건적으로 주입식 교육, 세뇌 교육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는구나. 얘는 이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비석형 혹은 영망치형이라고 합니다. 영망치형? 그러면 얘는 망치형이라고 했는데 얘는 반대죠. 이름 진짜 단순하게 지어요. 그죠? 3일 이상 하락과 최저점 갱신 시의 상승, 신뢰도는 높아짐. 어쨌거나 시장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캔들 이름도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시청자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골든레이디 전문가는 이런 캔들 이름 외우지 말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차트를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를 하실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아시겠어요?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영망치형 이제 저점을 다진대요. 지금 화면이 조금 안 보이는데 보통 한 3일 정도 나온대요. 주가의 조정이. 근데 여기 보니까 영망치형이 나왔네요. 영망치형. 얘가 어떤 종목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왜? 초보자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시키는 게 차트 먼저 보세요. 차트 먼저 보셔야지만 이제 시청자분들도 차트에 이제 눈을 조금씩 띄면서 이런 거구나 재미를 느끼시는데 맨날 세워라 내워라 이 캔들 이름을 외웠다가 또 까먹었어. 또 제자리 걸음이야. 매수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보나?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요. 이거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고 얘네 영망치형인가? 그래서 올라가는 건가? 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영망치형이라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영망치형이라도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망치형이라도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3거래일 이상 양봉 2거래일도 괜찮아요. 2거래일도 괜찮은데 3거래일 이상 이제 매수 이제 양봉이 뜨면 매수로 마감을 하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때는 그냥 추격해도 상관없어요. 추격을 해도. 기본적으로 캔들의 이름보다는 몇 거래일 정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잖아요. 이렇게 수급 거래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몇 거래일 정도 매수를 했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차트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그 매매 주체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캔들 이름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갔어요. 3일에서 한 5일 정도 주가가 빠졌대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어? 그게 아니야. 여기 보셔도 주가가 음봉이 나온대요. 근데 얘네 음봉 안 나왔어요. 여기에 쭉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에 보이면은 계속 영망치형, 망치형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안 들어왔는데 이거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한 거는 얘는 이제 망치형, 영망치형 두 개가 공존을 하는 이 구간이 가장 이제 강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의 이슈들을 읽어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이런 거. 한 3일에서 5일 정도 주가 조정받고 양봉 하나 뜨면은 얘네가 망치형인지 영망치형인지 강한 종목은 강한 이제 매수세는 영망치형. 근데 더 강한 거는 망치형 하나, 영망치형 하나 이런 식으로 이틀 종가 마무리된 거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캔들 상승 장악형, 상승 반전이죠. 왜냐하면 얘도 얘를 먹어버렸어. 하락형을 하락세, 그 매도세를 먹어버렸어요. 얘가 너무 강해서. 얘보다 얘가 키가 더 크죠. 그쵸? 그러면 올라가는 힘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양봉의 길이가 길수록 탄력이 죽인대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차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이는 차트를 보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요. 양봉에 며칠 동안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내가 못 잡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잡아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하나요? 절대 하라고 하지 않죠. 그쵸? 그러면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질 때 음봉, 예, 음봉. 그리고 예, 장대봉, 양봉. 음봉을 먹어치운 양봉. 이런 캔들들을 한번 보세요. 이 전에는 만약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우 매수세가 너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음 날까지도 잘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관통형. 이름 하나 진짜. 아유, 우리 하락 추세, 침체권에서 자주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밑으로 빠지는 그런 구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가의 매수 세력이 나오고 있다. 일단 양봉이 뜨면은 뭐든지 저가 매수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흐름. 그것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얘네도 보시고, 얘는 뭐, 영망치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에요. 그냥 장대봉이에요. 나 롱바디예요. 롱바디는 얘는 뭐 시가, 고가, 저가 다 동일하게 얘는 강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차트들은 많이 찾아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시가, 고가 종가, 고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날들은 일단은 다음 날까지 시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강한 매수 거래량이 더 많이 뜨기 때문에. 그리고 얘 관통형을 보시면 음봉을 관통을 했네요. 얘 다음 날까지 가네요. 그러면 얘는 다음 날 시가부터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얘 매수세 이틀 3일 됐죠. 그러면 얘 시가 매수하는 거고 양봉 이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이 5강 자체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캔들의 이름 외우지 말자. 모양 몰라도 된다. 차트 전체적인 구조를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들겠죠. 근데 우리 색깔놀이 하는 거예요. 너무 격해가지고 네 색깔놀이 하는 거예요. 3일 빨간색이네. 매수해야지. 올라가다가 음봉 파란색이네. 이틀이네. 그럼 매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저희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캔들 이야기할 때 이틀 3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틀 3일을 얘기를 할 때도 음봉 몇 거래일 나왔으니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틀 정도 매도 거래 뭐 음봉으로 종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를 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편안하게 이런 색깔을 보면서 이름을 보실 필요 없고 아시겠죠? 요거는 후군형. 이전에는 관통형이었죠. 이전에는 얘가 여기가 있고 양봉은 여기가 있었죠. 근데 얘는 후군형이래요. 첫 번째 캔들은 장대 양봉, 두 번째는 얘보다. 두 번째 날에 캔들은 전날의 고가보다 높다. 두 번째는 이제 종가가 뭐 전날에 양봉 몸통 안으로 밀려서 여기 반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는 일단은 기본적인 의미.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솔직히 저랑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인 거 맞지도 않아.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대봉이 나왔잖아요. 그쵸? 보통은 장대봉이 나왔을 때 얘가 고가고 얘가 저가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눌림 매수를 어떻게 잡느냐인 거야. 눌림 매수를. 보세요. 여기서 눌림 매수 어떻게 잡을 거예요? 관통형이에요.
얘 관통형이야. 얘도 관통형. 그럼 여기서 얘는 뭐예요? 응? 얘가 흑운형. 얘는 관통형. 응? 얘는 뭐예요? 전날에 음봉이었고 얘는 양봉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쌍고예요. 일단은 패턴이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패턴이 중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하나하나 긁어서 보면은 까보면은 얘네가 이제 양봉이 떠서 몇 거래일 그리고 수급은 재료는 이런 식 그리고 거래량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셔도 음봉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휴니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차트의 흐름들은 어때요? 얘네 계속 음봉. 그러면 조정을 더 받아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관망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관통이네. 그럼 얘는 다음날 매수 거래량 더 들어오겠네.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보세요. 다 이제 뭐 흑운형이다, 관통형이다 다 왔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자리들을 매수를 할 수 있겠냐고요. 못 한다고요. 그쵸? 보세요. 이거 샛별형도 보세요. 음봉 나왔어요. 양봉 이틀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이름을 알 필요가 없고 음봉 나왔네. 양봉 이틀 정도 이 거래일 이상 양봉 매수 거래량 떴다 그러면은 다음날 그냥 시가 매수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런 횡보장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얘네 뭐 날 때 그냥 뭐 주가가 쭉 올라갈 때 그때 무서워서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못 해요. 근데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추격을 하면서 추격에서 재미난 매매를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3거래일 이상 계속 매수세. 얘 눌려도 얼마 안 눌려. 얘 보세요. 상승 인테어. 이런 거 이름이 필요 없는 게 다 이런 주가의 흐름들. 3거래일 이상 매수세 들어오잖아요. 이틀 거래량 들어오잖아요. 매수하시면 돼요. 그쵸? 적산병 이런 거 필요 없어. 3거래일 이상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3거래 이상 죽인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실 때도 시청자분들께서 3거래 이상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의 조정이라는 것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거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은 이제 주가도 당연히 이제 그 등락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하나 외워버리게 되죠. 캔들의 모양을 하나 잊어버리게 되죠. 나는 이 이름을 알았는데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의 취지 자체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다음 강의가 또 있으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음 강의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는 캔들 이름 필요 없습니다. 캔들의 그 주가의 흐름들만 보시고 그리고 이제 3거래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 매수세대로 시가에서 매수하는 거 그런 거 연습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좋아요. 일단은 뭐 2거래일 이상 음봉 나왔으면 또 매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제가 다음 강의도 더 확실하게 준비해 올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네. 이전 강의 또 복습하시고 또 남은 강의 또 많으니까요. 저는 오늘 5강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맹경선입니다.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서 몸과 마음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4989도 여러분의 마음까지 채워주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2016년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턴어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연일 대규모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50% 이상 급등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실제로 화승인더는 중국 고성장에 힘입어 100억대 적자에서 단 2년 만에 400억에 육박하는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됨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1,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무려 10배라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턴어라운드 성공과 함께 주가가 대바닥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까지 터지는 종목이 있다면 다른 거 어떤 종목을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먼저 집중하셔야만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국내 3대 재벌 그룹사인 S사가 인수한 뒤 그 시너지 효과가 터지면서 작년 무려 400억대 이익이 폭증하며 사상 최대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승부주로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국내 3대 재벌그룹인 S사가 인수한 뒤 작년 대비 무려 400억 넘게 이익이 폭증한 단돈 2,000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종목 재벌그룹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차세대 IT 신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지난 5년간 수백억대 적자를 기록했던 최악의 상황을 단번에 돌려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 외에는 대안이 없던 국내 유일의 핵심 부품이다 보니 글로벌 1, 2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며 주문이 폭주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매출 급증은 물론 순이익이 작년 대비 400억 이상 폭증하면서 올해 대대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자, 게다가 추가적인 신기술 납품 계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보니 일회성 턴어라운드가 아닌 향후 수년간 최대 실적을 매년 갈아치울 거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재료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 무려 3조 원대 초대형 재료가 곧 임박해 있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연속 수백억대 적자에서 국내 유일의 IT 신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관련 시장을 모조리 독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곧 초대형 재료가 임박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재료인가요? 네. 자, 얼마 전 기업 가치를 한 방에 뒤바꿀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의 그룹 계열사가 36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무려 3조 원대 투자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오늘 종목이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여기에 그룹 계열사라는 점에서 그 수혜를 독식할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몇 년 전 적 300억대 적자를 기록했을 때보다 4분의 1 토막난 단돈 2,000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게다가 최근 사상 최대 거래량이 연일 터지면서 수급 폭발 신호까지 나오고 있는 단돈 2,000원대에 긴박한 자리를 주고 있으니까요. 자, 큰 자금 필요 없이 단돈 100만 원만 있으셔도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로 그룹 계열사의 3조 원대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300억대 적자를 기록했을 때보다도 4분의 1 토막난 단돈 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 725번입니다. 네, 725번 누르시면 블루오션 미네온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종목 국내 3대 재벌 그룹사인 S사가 인수한 뒤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IT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수입 외에는 대안이 없던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이다 보니 글로벌 1, 2 업체뿐만 아니라 3조 원대 관련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전년 대비 400억 이상의 순이익이 지금 폭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단돈 2,000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사상 최대 거래량이 연일 터지고 있고 3조 원짜리 초대형 재료가 임박해 있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단돈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은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민혜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 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집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놀란 엄마와 아빠는